안녕하세요, 여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겟레디 윗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너무너무 설레는 헤라 서울 패션위크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첫 패션위크를 같이 준비를 해보고 또 영상 끝에는 패션위크 브이로그도 영상 끝에는 서울 패션위크 브이로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좀 말이 없고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장되고 오랜만에 찍는 겟레디여서 네, 좀 그러니까 그래도 재밌게 저랑 같이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얼른 우리 같이 준비하러 가볼까요? 고고! 팩을 먼저 떼줄게요. 에센스가 손에 묻기 전에 렌즈를 먼저 껴줄 건데요. 프레시콤 모자익 블루 컬러거든요. 이거 오늘 처음 써보는데 제가 머리를 좀 어둡게 약간 이번에는 딥블루 계열 느낌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블루 렌즈를 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이런 파란색이에요. 이런 느낌? 차이가 좀 나죠? 이게 렌즈만 봤을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했는데 착용하면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까 팩을 한 거를 좀 흡수를 시켜주고요. 오늘 한 팩은 네이처 리퍼블릭 더 착한 마음 마스크 시트 세라마이드 보습막 형성 효과가 있는 그런 팩이에요. 오늘 아무래도 행사장을 가는 거여가지고 건조할 것 같아서 저 팩을 해줬고요. 팩을 했으니까 스킨케어는 조금 간단하게 해줄게요. 이거 앰플앤 히알루론 샷 앰플. 제가 기초를 요즘에 좀 많이 사가지고 한 개를 꾸준히 쓰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느라 좀 경착을 해서 꾸준히 쓰는 제품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는 제 피부에 너무 잘 맞고 되게 리치한 느낌이 아니라서 이렇게 화장 전에 발라주기에 굉장히 좋아요. 되게 건조한 날에는 이거를 2번 레이어링 해주고요. 그 외에 다른 뭐 크림이라던가 이런 거는 생략을 해주는 편이에요. 립밤을 발라줄게요. 립밤은 이거 이니스프리 마이 립밤 5호 컬러 립밤인데 너무 지금 초췌하니까 그냥 발라놓을게요. 이게 쌩얼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잠깐 앞에 어디 나가거나 뭐 카페 같은 거 갈 때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이니스프리 거. 이 선크림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써본 건데 정말 좋아요. 되게 가볍고 발림성도 좋고 백탁 현상도 없고 끈적임도 없어서 그냥 진짜 가벼운 로션을 바르는 느낌? 근데 이 제품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계속 품절이어가지고 저도 한 3번 만에 구매를 했어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이거 맥 스트로 크림을 좀 사용해볼게요. 얼굴에 살짝 광채가 돌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겟레디 윗미를 찍는 이유는요. 헤라 서울 패션위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패션위크를 가거든요. 근데 제 인생의 첫 패션위크예요. 그냥 항상 뭔가 서울 패션위크 시즌이 되면은 막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나랑은 약간 상관없는 일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헤라 부스도 가보고 백스테이지 촬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갔다가 오늘 쇼는 2개를 봅니다. 그리고 아마 사진 찍을 일도 많을 것 같아서 얼굴에 좀 이렇게 광채를 돌게끔. 파운데이션은 요즘 정말 핫한 이 네이처 리퍼블릭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거를 원래 리뷰를 하려고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바쁜 일이 많고 이번 주에 방콕 여행을 가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리뷰 영상은 못 찍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 스펀지는 에스쁘아. 여기에 물을 묻혀서 정말 꾹 짜고 조금 한 20분 정도 방치를 해둔 상태예요. 물막이 스펀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시간을 둬서 살짝 건조를 시킨 다음에 사용하는 게 너무 겉도는 느낌이 아니고 딱 좋더라고요. 이 파데는 정말 가볍게 올라가고요. 피부 표현이 우선 진짜 예쁘게 돼요. 그리고 지속력도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이 파데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레스팅 실크 저렴이라는 말이 많은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레스팅 실크가 있거든요. 구매를 해서 정말 잘 사용했어요. 피부 표현이 우선 굉장히 예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었던 파데인데 얘를 딱 바르니까 왜 사람들이 저렴이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로드샵뿐만 아니라 백화점 브랜드 파데랑 비교해봐도 뭐 글쎄요, 뭐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지속력이 좋고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고 무너짐도 예뻤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의 커버는 컨실러로 해줄게요. 클리오 제품 사용해줄게요. 여기 좀 밝혀주고 싶은 부분 위주로 이렇게 좀 두껍게 올려줄게요. 두껍게는 아니고 넓은 영역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저는 사실 이런 뷰티 행사나 오히려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품에 크게 도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평소에 잘 쓰는 제품들로 실패를 좀 최소화하는? 네, 그러면 이렇게 커버가 됐습니다. 그다음은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을 그리기 전에 먼저 파우더로 눈 주변에 유분기를 조금 잡아줄게요. 그냥 이렇게 파우더 대충. 눈두덩이까지 이렇게 발라서 섀도우를 바를 때 좀 뭉침이 없게끔. 눈 밑에도 살짝. 눈썹은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헤라 브로우 제품을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제 눈썹 모양을 따라서. 눈썹을 좀 그리는데 어려우시는 분들은 요즘에 유행인 완전 그런 얇은 브로우 펜슬보다는 이런 좀 사선형으로 깎인 이런 브로우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쉐입도 더 잘 잡히기도 하고 앞부분은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서 좀 자연스럽게. 오늘은 제가 눈썹에 파우더 처리를 했는데 이 제품은 파우더 처리 안 하고 그냥 피부에 해도 발색이 굉장히 잘 돼요.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개인적으로 파우더 처리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네, 이렇게 대충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아, 눈썹 마음에 안 드네요. 꼭 이렇게 중요한 날은 눈썹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키스미 제품을 이용해서 아이브로우도 살짝 밝혀줄게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앞머리가 있어서 눈썹이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좀 살짝 핑크빛도 나면서 브라운 계열의 그런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오늘 레드립을 바를 거여가지고 이 색상이랑 이 컬러 이렇게 두 개를 좀 믹스해서 발라줄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줌을 조금 더 당겼어요. 요즘 제가 홀리카 섀도우에 완전 빠져있어요. 이 팔레트가 색 구성도 너무 예뻐서 그리고 사실 섀도우 팔레트가 그냥 색 조합을 하고 막 쓰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싱글 섀도우에 잘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은 속눈썹도 붙여주고 할 거라서 조금 넓게 발라줘도 될 것 같아요. 언더에도 역시 눈 중앙까지. 제가 겟레디 윗미를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와요.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 영상들도 좀 더빙을 하고 막 그랬더니 어색하네. 요즘에 제가 좀 신제품 리뷰를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저도 리뷰 영상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 하나 준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뭔가 되게 바쁘고 좀 정신없는 기간을 좀 보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붉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드라이 피치 컬러. 그래서 원래는 제가 삐아 이번에 나온 신상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리뷰를 하려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이처 리퍼블릭 파운데이션도 제가 또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데를 갖고 있어서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두 제품 다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셔서 굳이 제 리뷰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냥 그 제품들은 제 영상 속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아무튼 그리고 제가 또 이번 주 일요일에 방콕 여행을 가요. 제 동생이랑. 근데 또 방콕은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 동남아 여행 같은 경우는 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간 김에 좀 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기획이란 걸 해봤는데 근데 또 영상이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막 또 생각도 하고 여행 준비도 하고 좀 그러느라고 굉장히 좀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쌍꺼풀 라인 쪽에만 이 클리오 섀도우를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더 짙은 음영을 줄게요. 이 클리오 섀도우는 약간 뭐라 하죠? 크림 타입 같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밀착력은 좋은 편이고요. 펄감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쌍꺼풀 라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요즘에 너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영상을 좀 안 찍은 것 같아서 스트리밍 한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여러분들의 일상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선 이렇게 했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이거 케이트 라이너 사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라인은 제가 쌍꺼풀 라인이 두껍지가 않아서 좀 얇게 빼줄게요. 일자로에다가 살짝 올라가게끔. 오늘은 또 인조 속눈썹도 붙여줄 거여서 좀 길게 빼줄게요. 좀 길고 얇게. 속눈썹 사이사이도 채워줍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 3일 정도? 근데 단점은 너무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점심시간 때쯤 되면 잠이 와요. 9시 정도에 일어나고 싶은데 쓸데없이 막 새벽 6시 이렇게 눈이 떠지니까 그 시간에는 사실 해도 안 떠서 촬영을 하기도 그렇거든요. 애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편집이나 이런 게 집중이 좀 잘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이 며칠 거의 막 10시, 12시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편집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오늘은 그냥 이 팔레트 하나로 다 끝내볼게요. 이거 코코아 버터. 버터. 떨어뜨릴 뻔했어. 이 색상을 이용해서 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저는 쌍꺼풀 라인이 좀 짝짝이에요. 이쪽이 더 라인이 두껍고 여기는 좀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간 눈이어서 비슷한 두께의 라인을 그려도 여기는 거의 묻히고 여기는 이렇게 좀 공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라이너로 다 채우면 되게 너무 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너무 짝눈처럼 보이지는 않게끔 좀 균형을 맞춰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라인만 너무 이렇게 동동 떠 보이는 것도 잡아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 브러쉬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는 쿠팡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었어요.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쿠팡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이제 판매를 안 하는 건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언더 삼각존도 채워줄게요. 근데 뭐 꼭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막 뛰어나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요즘에는 심지어 로드샵에서 브러쉬까지 잘 만들더라고요. 무쌍이신 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여기 미간이 살짝 넓으신 분들 그리고 눈두덩이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쪽에 음영을 넣어서 여기를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저도 막 앞이 시원하게 트여있는 눈이 아니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영을 넣어서 좀 펴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제가 인조 래쉬를 붙여줄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긴 래쉬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돼 있네요. 되게 좋다. 이거는 제가 타오바오에서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거 말고 하프 속눈썹은 제가 요 며칠 동안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어떨런지? 제 눈에는 조금 길어서 한 칸 정도 잘라내줄게요. 제가 눈 앞머리 쪽 속눈썹이 좀 말려 들어가는 속눈썹이어서 앞쪽을 조금 띄워놓고 붙이거든요. 제 속눈썹을 살짝만 뷰러를 해줄게요. 너무 바짝 집으면 인조 래쉬를 붙일 때 조금 불편해요. 살짝만. 요즘에 근데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좀 예쁜 옷을 입고 싶었는데 날이 많이 또 추워서 다른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풀은 일본에서 구매한 디어풀을 사용해줄게요. 여러분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지 뭐예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고 그러면 자책도 하고 그랬거든요. 와, 난 진짜 이런 것도 막 못하고 고작 이만큼도 못하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별 생각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못할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요즘에는 좀 굳이 다이어트가 필수라는 생각이 좀 잘 안 들어요. 물론 더 날씬해져서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런 생각은 예쁜 옷을 볼 때마다 하고 봄이랑 여름이 다가오면 특히 더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솔직히 제가 예전만큼 그렇게 체력이 좋지가 않고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선 양쪽에 다 붙여줬는데요. 이 속눈썹 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쪽에 쌍꺼풀이 한번 말려 들어간다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좀 뜨는 감이 있길래 앞부분은 좀 잘라주고 뒤에서부터 다시 붙여줬어요. 언더는 라인을 그릴까 하다가 이니스프리 섀도우를 사용해서 언더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 컬러는 발색이 정말 잘 되고 진한 컬러라 사실 뭐 눈두덩이에 음영 섀도우나 이런 걸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이렇게 언더라인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삼각존을 채워주거나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용도로 정말 좋아요. 로드샵 섀도우 중에서는 이런 용도로는 저한테는 가장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그다음 이제 언더래쉬를 붙이기 전에 키튼 카르마를 눈 밑에 콕콕 찍어줄게요. 한동안 또 다른 거 이것저것 쓰다가 요즘에는 또 다시 이 키튼 카르마에 빠져가지고 이거만 거의 주구장창 쓰고 있어요. 이 영롱함 진짜 반짝이죠. 아 근데 제가 패션위크를 처음 가보고 저 DDP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떨려요. 가서 제가 브이로그로 아주 생생하게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래쉬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본에서 구매를 한 거고 하나는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일본 속눈썹이 조금 더 화려하긴 해요. 오늘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 나는 이런 속눈썹이에요. 얘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어서 그냥 통으로 붙여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좀 길어요. 뒤에 한 3칸 정도는 잘라낼게요. 사실 이런 래쉬를 커팅을 해서 조각조각 붙이면 조금 더 원하는 대로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붙일 수는 있는데 대신 그렇게 붙이면 저는 좀 재활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조각만 내는 편이고요. 만약에 조각을 내서 붙일 경우는 그냥 재활용을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커팅을 해서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본 속눈썹은 가격대가 살짝 있다 보니까 한 번만 쓰고 버리기에는 조금 아깝죠? 퀄리티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살짝 말리고 약간 눈 중앙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 속눈썹은 확실히 엄청 그렇게 이질적인 느낌은 아니죠.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아래로 처지게 붙여주면은 뒤트임 효과도 있고 눈이 좀 위아래로 확실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지금쯤? 저는 이제 졸업을 해서 진짜 학교 갈 일이 없어졌는데 학교별로 대학교는 원래 대나무 숲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런 거 이제 보면은 되게 풋풋한 내용이 많거든요. 뭐 1호학번 뭐 누구랑 뭐 커팅하실 분, 무슨 과랑 뭐 4대4 뭐 커팅하실 분 이런 거 글도 막 올라오고 또 저희 학교 앞에 뭐 맛집 그런 사진들이나 이벤트 글도 막 올라오고 그리고 막 벌써 막 1사학번, 1호학번 친구들이 군대를 막 전역을 해서 뭐 예비군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커팅할 사람 구한다 이런 거 보니까 와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18학번이라니 막 이런. 근데 또 되게 웃긴 거는 제가 1, 2학번이거든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진짜 막 완전 고학번이죠. 또 여자 1, 2학번은 진짜 흔치 않으니까 막 진짜 나이 많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또 막상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나이나 이런 거에 조바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다 됐고 위에 약간 인조 속눈썹 붙인 거를 좀 같이 뷰러를 해줄게요. 너무 따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살짝만. 뷰러만 해줘도 굉장히 화려하죠. 아직 마스카라를 안 한 건데도. 그리고 되게 우리나라 사회가 여자 나이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뭐 여자 나이 몇 살이면은 뭘 해야 되고 25이 지나면 뭐 꺾이고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저도 막 22살, 23살 이때만 됐어도 그때도 내가 벌써 20대 중반에 막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졸업할 시즌이 다가오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슨 엄청 나이 든 기분이고 되게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럴 필요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귀엽죠? 그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거 타르트 블러셔 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세포라에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언뜻이 역시
뭐 미국이든 이런 세포라가 있는 나라에 여행을 가신다면은 이 타르트 블러셔를 꼭 사오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나이나 이런 거 정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뭐 사실 좀 늦으면 어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이가 뭐 30인데 뭐 결혼 못하고 뭐 직장 없고 대학교 졸업 못하고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인생이 다 다른 건데. 아 근데 오늘 되게 쿨한 느낌의 립을 바를 건데 너무 원한 화장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삐아 피넛 블로썸 컬러로 쉐딩 해줄게요. 저도 26살이거든요. 그렇게 막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죠, 사실.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 되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는데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좀 비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편견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느끼기도 하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편견 속에 갇히지 않으려고 항상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책도 좀 읽고 글도 좀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만 보면 요즘에 사실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막 저 페북을 그렇게 옛날만큼 많이 하진 않는데 그냥 가끔씩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대숲 있잖아요. 대숲 글들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깝깝한 그런 글들도 많고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 되게 많고 저는 최근에 좀 가장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 중 하나가 요즘에 미투 운동이 되게 활발하고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미투 글이나 그런 글들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런 피해자들의 말이나 이런 거에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저조차도 되게 보면서 저런 게 차별이지 저게 맞아 잘못됐었던 거고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될 만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 그리고 이거 블러셔를 조금 다른 색깔 위에 더 얹어줄 거여서 살짝 컬러를 조금만 죽여줄게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일이다. 많이 지지를 해줘야 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그거는 정말 명백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일들이고 사회에 되게 만연하게 깔려있는 그런 일이고 뭐 저한테 성적인 농담을 한다거나 제가 기분 나쁠 만한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분을 나빠하는 티를 내면은 장난인데 왜 그래? 막 왜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예민한 사람이 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었던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이 됐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가해자를 오히려 걱정을 하고 가해자의 입장에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실망을 하고 충격도 받고 되게 뭔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던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건 아직도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문제들이고. 이거 루비우 발라줄게요. 그래서 참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발 페이스북이나 그냥 그런 글 같은 거만 띡 읽고 나서 무슨 사상을 가지지 마시고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뭐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있어서 내가 그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진짜 2차 가해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진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인 거죠. 너무 입술 라인을 정교하게 따진 않을게요. 네, 그러면 화장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머리랑 옷을 갈아입고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고데기까지는 다 해줬는데요. 이제 앞머리를 내릴 거예요. 지금 앞머리를 그루프를 계속 말아놓은 상태였고 여기서 드라이기로 이렇게 열을 좀 주고 지금 다 식혔어요. 얘를 우선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근데 제가
아, 첫 비병 아니야? 오래 하고 있었더니. 근데 저는 직모여서 고데기가 엄청 금방 풀려요. 그리고 어제 제가 앞머리를 잘랐더니 지금 약간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빗으로 좀 살짝 빗어줄게요. 거의 약간 첫피뱅이 됐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안 돼. 네, 지금 앞머리는 제가 고루프를 너무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짧아졌는데 괜찮아요. 이제 오늘은 제가 행사장에 가게 되는 거고 앞머리에 뽕이 이렇게 좀 죽으면 그루프를 거기서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를 좀 시키기 위해 이거 보다나 고대로 멈춰라 이걸 한번 뿌려볼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유지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 그냥 이거 혹시 앞머리가 너무 스프레이처럼 딱딱하게 굳는 건 아닐까 싶어갖고 테스트로 뿌려봤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좀 살짝 고정을 시켜주고 지금 뽕은 한 이 정도 있거든요. 얼굴에서 아 무서워. 사실 스프레이도 원래 안 뿌려가지고 무서운데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고정을 살짝 시켜줄게요. 뿌린 직후는 살짝 딱딱한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살짝 고정이 되고 나서 빗질을 이렇게 해주면 그냥 싹 풀려요. 딱딱한 스프레이 같은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앞머리를 좀 책임져줄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인 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하고 갈까 아니면 반묶음을 할까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를 묶어주는 게 낫겠다. 제가 머리끈을 얼른 갖고 오겠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반묶음을 다 했고요. 여기 이렇게 리본핀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떨리네요. 오늘 너무 떨리고 오랜만에 찍는 겟레디 윗미여가지고 제가 말도 너무 없고 말도 되게 두서없이 하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겟레디 윗미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조금 그나마 제 긴장이 조금 풀리고 설렘은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오늘도 저랑 준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되게 빨리 나가봐야 돼가지고 얼른 영상을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행복하게 만나요. 그리고 저랑 이제 헤라 서울 패션위크로 같이 가시죠. 안녕!